안녕하세요. 저는 공공지원 1팀의 김원기 차장이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시스템 솔루션 이해 중에서 DR 부분에서 쓰이는 이제 데이터 복제 솔루션에 대해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은 크게 이제 업무 연속성 계획과 재해복구 시스템으로 이제 구성하였는데요. 그 재해복구 시스템이 이제 크게는 그 업무 연속성 계획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그 업무 연속성 계획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고 재해복구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할 때 재해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뭐 홍수라 뭐 지진이라든지 또는 뭐 전쟁과 같은 이 천재지변을 주로 많이 떠올리는데요. 우리 그 IT 측면에서는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뭐 어플리케이션 오류라든지 그리고 시스템 무작동, 그리고 네트워크 중단, 해커 등으로 인한 공격 이런 부분들까지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오히려 후자의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다음에 몇 가지 실예를 보면은 2010년 12월에는 그 한국시티은행의 전산센터가 동파로 인해서 이제 그 서비스 중단되는 있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국의 이제 영업망들이 이제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때 이제 그 시티은행에서는 그 DR 시스템을 바로 이제 적용을 했는데도 그 금감원 지침인 3시간 이내에 훨씬 못 미치는 6시간이라는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정상화까지는 총 50시간 정도가 이제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한 가지 이제 기록될 점은 이제 은행권에서 이제 계정계 쪽으로 DR 시스템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이제 복구한 첫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011년 4월에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 다 아시는 이제 그 북한의 해킹으로 추정되는 걸로 인해서 농협의 금융전산망이 전면 마비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사 결과로 발표를 했지만 그 한 유지보수 업체의 이제 그 담당 직원이 자기 노트북을 통해서 무료 다운로드를 받다가 이제 불법 악성 코드에 감염이 돼서 나중에 이제 해커들이 각종 이제 악성 프로그램들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공격을 하는 상태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약 이제 7개월 동안을 이 노트북을 통해서 이제 사전에 준비를 했고 나중에 이제 그 공격 당일날 약 30분 만에 그 서버의 절반을 원격 인터넷 통해서 원격 제어로 파괴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DR 센터에 있는 모든 데이터까지 다 삭제를 해서 이제 복구하는 데까지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총 한 18일 정도가 지난 후에야 이제 정상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이제 4월에는 그 삼성 SDS 그 과천센터의 화재로 인해서 이제 삼성증권이라든지 삼성생명 쪽에 서비스들이 일시 이제 중단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주 전산 시스템, 그러니까 그 핵심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DR 센터를 이제 갖추고 있었는데 그 외에 이제 온라인이라든지 그 모바일 쪽은 아직 그 DR 체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장애를 겪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다른 금융권도 좀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 등의 문제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DR 체계를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적으로 지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권에서 통합 이제 데이터 백업 센터를 구축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보완 책을 현재 이제 상의를 하고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업무 연속성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더 이렇게 점점 더 중요해지는 상황들이 이제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한번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객의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좀 조언, 어드바이스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좀 유익할 수 있게끔 좀 전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맞춰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업무 연속성 계획의 개요부터 해서 주요 내용 위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객사에 대해서 제일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그리고 이제 주요 업무라든지 비상 계획, 전략 수립 등 이제 그런 주요 작업들을 통해서 업무 연속성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시스템이나 그리고 네트워크 등의 데이터 복구 그리고 핵심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복구 그리고 전체적인 업무 및 서비스 그리고 고객에 대한 전체적인 서비스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업무 연속성 계획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로 이 업무 연속성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 파악으로부터 해서 그 업무 기능이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있느냐라는 그런 분류와 더불어서 어떤 취약점 부분이고 각 업무별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영향도 분석부터 해서 비상계획, 이제 재복구 수립까지를 이제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모의 훈련이라든지 유지 관리하는 현행하는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초기에 이제 수행하는 단계인데요. 고객사의 이제 전사적인 IT 현황 분석을 위해서 기존에 이제 수행됐던 사업이라든지 연관된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산출물을 먼저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조사 항목들이 추가적으로 있을 때는 인터뷰라든지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이제 최대한 그 현황 자료들을 수집을 합니다. 그 이후에 다각적인 분석 활동을 통해서 고객사 환경에 대한 전사적인 아키텍처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수집되고 분석된 자료를 통해서 고객사 환경의 이제 재해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취약 부분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위험 요소가 어느 부분에 많은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진행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세부적인 그 대응 방안을 세울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각 업무별로 그 업무 영향도와 그리고 이후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우선순위로 업무를 복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 영향도 분석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그 DR 부분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RTO라든지 RPO, 그러니까 재복구 시간, 복구 목표 시간, 그리고 RPO는 이제 복구 시점을 어느 시점에 맞춰서 복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목표를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이와 같은 앞서 진행된 그 단계별 작업을 통해서 이제 재복구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이제 현존하는 재복구 모델을 먼저 분석을 하고요. 그 각 모델별로 어떤 솔루션이 이제 필요하고 또 그 고객사에 맞는 모델들이 어떤 게 적합한지 이런 작업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각 모델별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별로 고객사 환경에 최적화된 그 모델을 선정한 다음에 고객사 환경에 맞는 재복구 계획을 관련된 상황들을 이제 환경을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재복구 로드맵을 제시하는 그런 순서대로 재복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좀 이제 풀어서 이제 정리를 했고요. 이후에 이제 그 앞서 수립된 그 재복구 계획을 토대로 모의 훈련을 통해서 재복구 계획에 대한 어떤 최적화라든지 테일러링하는 방법들을 이 과정에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의 훈련 계획 같은 경우는 먼저 훈련 유형이라든지 훈련 범위,
그리고 훈련 조직 등을 먼저 결정을 하고요. 그와 관련된 이제 훈련 시나리오 그리고 비상 대응 조직 그리고 관련된 인력들을 지정해서 비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이런 부분을 보통 많이 이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쓰는 방법론이긴 한데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고위계획 훈련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좀 풀어서 그 모의 훈련 계획에 대한 상세 내용들을 이제 나열해 봤고요. 그래서 이 모의 훈련 계획이 굉장히 이제 그 기업에서는 실제적으로 뭐 1년에 한 번이라든지 6개월에 한 번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이런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은 그 DR을 복구하는 것 자체가 더 큰 이제 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의 훈련을 실제로 적용을 해서 DR 재해 발생했을 때 비상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재해 복구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그 유형이나 특징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이제 DRS 재해 복구 시스템들이 네 가지,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미러 사이트라고 해서 거의 이제 100% 실시간으로 주센터와 DR 센터 간에 동일하게 데이터 동기화를 유지해서 현행하는 그런 이제 사이트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DR 센터와 주센터 간에 동일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타 이제 부대의 환경들까지도 유지를 하고 거의 뭐 미러 사이트와 이제 거의 유사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백업이 바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계의 사이트들을 이제 핫사이트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폴드 사이트 제일 아래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그 시스템을 그러니까 주요 그 서버라든지 스토리지 그러니까 중요 시스템에 대해서는 시설을 설치하고 구축을 해놓진 않지만 그와 관련된 기반 시설 그리고 공조라든지 전원이나 통신, 네트워크 같은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작업들을 미리 설치를 해놔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이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여유 시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폴드 사이트의 경우로 이렇게 구축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핫 사이트와 폴드 사이트의 한 중간 정도 되는 성격이 이제 웜 사이트라고 해서 그 주 전산 센터와 그 백업 센터에 동일한 이제 그 시스템들을 설치해 놓지만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데이터 동기화 등은 이제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이제 웜사이트의 규모로 이렇게 구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이트별로 그 장단점은 우리가 딱 아시겠지만 이제 미러 사이트로 올라갈수록 비용이라든지 어떤 유지 관리 비용 그런 부분에 자원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폴드 사이트로 갈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메리트가 있지만 신속한 복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폴드 사이트를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더 비중으로 볼 때는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다음 이제 복제 유형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온 뭐 복제 주기라든지 뭐 네트워크 해선의 종류 그리고 뭐 테이프 소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을 분류할 수 있지만 이제 주요하게 이제 저희가 뽑은 거는 이제 복제 주기 부분에서 이제 동기 방식으로 서버에서 IO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DR 센터로 복제를 하는지 아니면 뭐 서버 IO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정의한 이제 스케줄에 따라서 데이터를 복제하는지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복제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 부분에서도 뭐 DWDM을 쓰는 회선인지 아니면 일반 TCP IP를 쓰는 회선인지에 따라서 이건 이제 고객 상경에 따라 어떤 뭐 비용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적합한 상황에 따라 이런 종류 여러 가지
종류들로 이제 적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복제 방식별로 이제 구성도를 한번 간략하게 보면요. 먼저 이제 스토리지 복제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주센터에 있는 그 중요한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있는 통합 스토리지에서 이제 DR 센터로 그 스토리지 복제 솔루션을 이용해서 복제하는 그런 일반적인 이제 구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스토리지 복제와 더불어서 이제 그 메인 센터에 있는 주요 서버들, 애플리케이션 서버라든지 DB 서버에 대해서 파일 복제 솔루션을 설치해서 DR 센터로 동일하게 이제 복제하는 그런 이제 구성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일 복제 부분에서는 뭐 웹아스라든지 LW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어플리케이션 부분과 스토리지 부분에서는 원본, 엔진 영역, 데이터 영역까지도 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음 유형으로는 이제 DB 센터에서 주센터에서 DB 서버에서 그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더불어서 DBMS까지 또 솔루션을 통해서 DR 센터 복제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또 복제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방식으로는 그 주센터 내에 별도의 백업 서버와 스토리지를 둬서 인하우스 방식으로 백업을 하고 또 2차적으로는 백업 센터에 이렇게 백업 스토리지를 둬서 백업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루션별로 성격별로 그룹핑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드웨어 복제 부분에서 스토리지 복제 부분인데요. 이제 동일 벤더 스토리지 사이에서 복제하는 솔루션이고요. 이 부분은 서버의 자원을 이제 사용하지 않고 스토리지 내에서 자원을 통해서 고속의 복제를 제공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2종 간에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초기에 투자비가 많이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EMC의 SRDF라든지 히타치의 트루카피 그리고 IB의 HP 제품들이 있고요. 스토리지 가상화 부분은 이제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 이종 간에 이제 이중 스토리지 간에 어떤 가상화 장비를 둬서 복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DR로 데이터를 백업하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BM의 SVC 그리고 EMC의 리커버 포인트 그리고 히타치 제품 여러 제품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비용은 뭐 스토리지 복제보다는 많이 들지 않지만 초기의 구축의 어려움이라든지 유지 보수적인 면에서 약간의 좀 난이도가 있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복제하는 방식인데요. 파일 복제 부분에서는 서버에 복제 소프트웨어와 솔루션이 설치가 돼서 어떤 IO가 발생했을 때 DR 센터에 있는 서버로 데이터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서버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자원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있는 솔루션이 되고, 그래서 IBM의 TDMF라든지 CDM의 VPR 그리고 CA사의 렌싱크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국산으로 이제 BCF 싱크라는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다른 제품들보다는 많이 들어보고 아시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DB 복제 부분에서 DB의 어떤 업데이트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솔루션인데요. 오라클의 골든데이트나 캐스트의 쉐어플렉스 이런 부분들, 그리고
IBM, 티베로 국산 제품들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말씀드린 그 BCP 수립이라든지 DRS 시스템을 도입하고 난 이후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주기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인 개신이 되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DR 센터를 나중에 복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렇게 큰 리스크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재복구 시스템을 얼마나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가가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업 관리,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그리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부분과 재복구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방안을 갖고 가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영역들이 DRS 관리 부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제 주요 중요한 몇 가지 솔루션들을 소개를 하고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재복구 계획, 그러니까 BCP 업무 연속성 계획 관리 시스템 도입 부분인데요. 실제로 업무 연속성 계획을 이제 주기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떤 비효율성 그리고 재해 상황 시 이제 실효성 부분에서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운영 및 이제 실제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솔루션을 통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 기대 효과들이 적용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업무의 표준화, 그러니까 BCP를 통해서 이제 체계화된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복구를 했을 때도 체계성을 틀어지지 않고 이제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외부적으로 뭐 업무 신뢰도라든지 서비스 신뢰도를 감안할 수 있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기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효과적으로 재복구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OS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 정보 변경이 발생했을 때 항시 이제 현행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운영 서버에 변경 정보가 발생하든가 아니면 변경 정보를 어떻게 취득할 것인지, 또 취득하는 시기를 어떤 주기로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미리 사전에 분석을 하고요. 또 지연이라든지 누락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안을 가져갈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 이 툴을 통해서 현행화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변경관리 툴에 대해서 장애 대응 능력을 확보할 수 있고, 다운 타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고객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DB라든지 데이터에 대해서 이관을 했을 때 꼭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관 이후에 원본 데이터와 얼마나 이제 동기화가 유지되는지, 데이터 정합성 부분에 대해서 뭐 데이터 손실 여부라든지 또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복원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정합성 툴을 도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합성 기준을 수립한다든지 손실된 데이터에게 복구 지원한다든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정합성 툴을 도입함으로써 운영
편의성이라든지 정합성 기준, 그리고 서비스들이 뭐 고 수익 방안, 비용적인 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기대가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이제 재해복구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이제 전공이 아니라서 이제 이번에 제가 쓰면서 이 부분 시간을 나는 대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좀 전에 말씀하신 변경관리 툴하고 작업성 툴이 네. 솔루션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프로세스인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정합성 툴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상용 솔루션도 많이 이제 나와 있는 편이고요. 변경 관리 툴 같은 경우는 이제 솔루션이 딱 나오지는 않지만 고객사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좀 커스터마이징해서 실제 이제 개발을 하는 방식으로 많이